쇠막대가 머리를 뚫고 간 사나이. 존 플라이슈만은 미국의 과학 전문 작가입니다. 과학 기자와 라디오 방송 활동을 했으며 작품으로는 흑인 비행사와 백인 비행사, 세기 중반의 도시, 오하이오의 땅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문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했으며 뇌의 구조와 기능에서부터 초기 뇌이론, 19세기의 의술, 세균과 감염 등 풍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엮어냈습니다. 1848년 9월 13일 오후 4시 30분 쾅! 총알이 발사되듯 다진 막대가 솟아올라 25m를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다진 막대의 뾰족한 끝이 피니어스의 왼쪽 광대뼈 밑으로 들어왔고 왼쪽 눈 뒤를 지나 뇌의 앞부분을 뚫고 앞머리 한가운데 머리털이 자라는 선 바로 위로 빠져나갔습니다. 머리를 관통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니어스는 살아있었습니다.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도 피니어스는 혼자 걷고 윌리엄스 박사와 할로 박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습니다. 상처는 끔찍했습니다. 머리뼈를 박살낸 바람에 뇌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1848년 당시의 의학계에서는 현미경을 써본 의사조차 거의 없었고 세균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200년이 더 지나고 나서 세포가 생물체의 기본 단위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니어스는 오로지 운이 좋고 간호를 잘 받은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회복한 피니어스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피니어스 게이지가 사고 나기 전까지는 가장 일을 잘하는 반장이었지만 사고 후에는 사람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몹시 상스러운 욕을 마구 내뱉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 참지 못했습니다. 다진 막대는 대뇌피질의 전두엽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피니어스가 목숨을 건졌다면 대뇌피질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의사들은 이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맞섰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한 학파인 전체파는 한 부위가 손상을 입으면 담당하던 기능이나 생각이 다른 부위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학파인 영역파는 뇌 속의 기관들이 저마다 특정한 기능을 맡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두 학파 모두에게 피니어스는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할 매우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전체파는 피니어스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뇌 전체가 어떤 부위의 어떤 기능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영역파는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뇌 기관만 손상시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피니어스의 성격이 변한 것은 뇌의 기능이 나뉘어 있다는 영역파의 주장을 지지해 주었고 전체파가 주장한 뇌 전체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영역파가 말한 기관이 있다는 것은 틀렸으며 뇌가 한 덩어리로 작동한다는 전체파의 주장도 틀렸습니다. 피니어스는 마을 보관소에서 1년 반 동안 일했습니다. 다음에는 칠레로 떠나 7년 동안 정해진 시간표대로 역마차를 몰았습니다. 그 후 아픈 몸을 이끌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왔고 몇 달 뒤에는 몸이 다 나은 것 같았습니다. 피니어스는 가만히 쉬지 않고 다시 일을 했으며 다음에 갑자기 간질을 일으켰습니다. 간질은 점점 더 잦아지다가 1860년 37번째 생일을 맞지 못하고 여동생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할러 박사가 피니어스를 다시 찾았을 때는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아들을 많이 도와주었던 의사의 연락에 기뻐한 어머니는 피니어스가 6해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러 박사는 피니어스의 사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고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도록 허락했습니다. 할러 박사는 사고 후에도 11년 동안이나 살았었던 피니어스의 두개골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다마지오 박사는 피니어스의 두개골로 뇌를 단층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진 막대가 지나간 경우의 수를 좁혀나가 결국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 컴퓨터 영상은 과학 잡지 사이언스 표지에 실렸습니다. 피니어스는 기막히게 운이 좋았습니다. 다진 막대는 뇌의 옆쪽과 위쪽에 있는 중요한 영역을 비켜갔고
브로카 영역이 무사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신경대와 체감각신경대도 무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활동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손상으로 피니어스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 없었습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뇌. 마음은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활동일까요? 뇌과학에서는 뇌가 정신활동을 관장하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은 다른 어떤 것이 관여하는 것이 아닌 물리적 활동입니다. 정신이나 영혼이 물질을 지배하는 주장과 대치합니다. 피니어스의 사례는 마음이 물리적이라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의 부분인 전두엽 피질의 기능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는 두뇌 상태의 한 유형임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뇌의 물리적 활동인지 혹은 물리적 활동 외에 다른 무언가가 관여하는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질문.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으로 마음은 뇌에 있다고 주장하기 전까지 그리스 사람들은 심장이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는 중심 기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우리 뇌 속에는 1000억 개의 뉴런들이 100조 개나 되는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뉴런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피니어스의 사례로 뇌에 관해 알아낸 사실은 무엇인가요? 하늘을 바라보며 드는 느낌과 생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뇌가 다르고 그것들의 활동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뇌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의미를 찾는 질문. 과학. 우리는 세균에 의해 감염이 되는 것에 대해 매우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19세기 의사들은 세균이 병을 옮긴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의사들은 뉴런이 무엇인지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대 과학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과학자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합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이론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은 결과입니다. 과학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이론이 틀린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며 참을 찾아가는 과정이 탐구이며 과학입니다. 질문. 조지프 리스터 외과 의사는 수술 전에 손을 박박 씻고 수술복 및 도구들을 삶았습니다. 1865년 처음으로 무균 수술을 했습니다. 리스터가 무균 수술을 시행한 것은 과거의 수술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가요? 피니어스는 무균 수술과 같은 방법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감염되지 않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할로 박사는 피니어스의 두개골을 얻었을 때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진 막대가 왼쪽 전두엽 피질의 맨 앞부분을 지나갔으리라고 짐작했고 당시에는 그 정도의 대답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과학에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당시의 전체파나 영역파에게 피니어스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체파는 피니어스의 사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영역파의 주장은 맞은 것도 있고 틀리기도 했습니다. 영역파의 맞은 주장과 틀린 주장을 피니어스의 사례로 설명해 보세요. 다마지오 박사의 브레인복스 영상은 피니어스 생존에 관한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했나요? 하나의 새 이론이 만들어지기 위해 과학자가 가장 먼저 하는 활동은 무엇일까요?